경우에 말입니다. 앞서 공부했던 영어의 어순 파트 기억나십니까? 바로 자동사와 타동사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간단한 복습부터 하고 그 다음에 좀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복습부터 할까요? 일단 자동사와 타동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주체와 객체 개념을 알 필요가 있다고 했었죠? 기본적으로 자동사는 우리가 VI라고 했고 타동사는 바로 VT라고 했죠. 일단 기본적으로 동사가 있을 때 동사를 하는 주어가 있는데 주어가 동사를 하면 이때 주어를 바로 주체라고 불렀죠. 그리고 동사에 의해서 뭔가 영향을 받는데 그 영향을 받는 게 바로 주어 자신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주체이면서 동시에 객체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를 바로 자동사 VI라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간단한 예를 들면 She lives. 자, 그녀가 산다. 자, 봐요. 그녀가 산다면 누가 살고 있겠죠? 누가 사는 겁니까? 바로 그녀 자신이 살고 있는 겁니다. 이건 자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를 못 가진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목적어를 원하면 이렇게 말이죠. The house. 자, 집이라고 하는 목적어를 원한다면 자동사는 반드시 뭐를 취합니까? 그렇죠. 전치사를 취한다고 했죠. 그래야 완벽한 문장이 됩니다. 자동사와 전치사를 합쳐서 하나의 타동사구로 볼 수도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럼 됐고요. 지금부터 타동사를 보도록 하죠. 타동사는요. 동사가 있을 때 동사 앞에 있는 주어가 동사를 합니다. 이때 주어를 당연히 주체라고 했죠. 그리고 동사 영향을 받는 게 바로 주어 자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뭔가 다른 게 영향을 받는데 바로 그걸 대상, 즉 목적어라고 했죠. 이래야 옳은 문장이 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지금처럼 주체와 즉 목적어는 객체니까 주체와 객체가 분리된 동사를 바로 VT 타동사라고 했습니다. 자, 예문도 기억나십니까? She ate. 자, 그녀가 먹는다는 동작을 했죠. 그럼 먹는다는 동작에 의해서 뭔가 먹혔을 텐데 절대 그녀 자신을 먹은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뭔가 다른 걸 먹었겠죠. 바로 The cake. 먹을 만한 걸 먹어야 옳은 문장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때 the cake이라고 하는 걸 바로 목적어라고 했었죠. 자, 기억나십니까? 바로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자동사와 타동사의 기본적 개념의 이해였습니다. 하지만 이쯤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을 하셨어야 됩니다. 바로 이런 질문이죠. 그렇다면 영어에 있는 모든 동사들은 바로 자동사와 타동사로 나뉘어지나요? 무슨 말입니까? 즉 어떤 동사를 봤을 때 이건 자동사야, 이건 타동사야 라고 꼭 자동사와 타동사 둘 중에 하나로 나뉘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다면 영어 공부하기 좀 더 쉽겠죠. 안타깝게도 대답은 NO입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상당히 많은 영어의 동사들이 자동사와 타동사로 다 쓰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말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문맥상 파악하시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아래쪽에 예문 하나 보시죠. She eats well in these days. 자, 이 문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먼저 eat, 먹는다는 동사가 있죠. 자, 동사 압축 동그라미 잘했습니다. 자, 먹는다라고 하는 건 앞서 본 예문처럼 말입니다. 그녀가 먹었으면 뭔가 다른 걸 먹는 거니까 바로 대표적인 타동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문장 속엔 지금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녀가 먹는다는 동작만 나오지 뭘 먹었는지가 안 나오죠. 자, 이런 경우에 말입니다. 바로 eat이라고 하는 동사는 자동사로 쓰인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목적어가 무엇인지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먹는다는 동작 자체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 문장 보시면 그녀는 요즘에 참 잘 먹어요 이런 뜻입니다. 이때 뭘 먹는지 굳이 밝힐 필요가 있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목적어 없이 eat라고 하는 게 그냥 자동사로 쓰인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경우엔 타동사가 자동사화된 거죠.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기 살다라고 하는 live 이걸 한번 넣어서 예문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He lived a happy life. 자, 그는 삽니다. 일반적으로 그는 살면 사는 게 바로 그니까 자동사죠. 자동사는 목적어를 가지지 않지만 여기 나온 live는요. 자, 동그라미 바로 뭘 가집니까? 오른쪽에 a happy life라고 하는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목적어를 가집니다. 우리말도 가능하죠. 그는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는 경우니까 이런 경우엔 문맥상 live가 자동사가 아니라 바로 타동사가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영어는 말 아닙니까? 아시겠습니까? 말은 언어적 융통성이 있습니다. 수학처럼 답이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영어의 융통성 매우 중요합니다. 문맥에 따라 자동사와 타동사를 잘 가려서 보실 줄 알고 쓰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영어를 보다 더 잘하는 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됐으면 아래쪽 표를 통해 한 가지 개념을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적 표가 나왔는데요. 앞서 공부했던 것처럼 자동사와 타동사로 다 쓰이는 동사 하나를 또 예로 들겠습니다. Open. 바로 열다라고 하는 open입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open이라고 하는 건 열다란 타동사도 있지만 열리다라는 자동사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사일 때는 주어가 열리는 겁니다. The door opened. 자, 문맥상 봐요. 문이 열렸죠. 그러면 열렸다는 동작에 의해서 열린 게 뭡니까? 바로 문 자신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자동사입니다. 하지만 타동사가 되면 뭐뭐를 열다가 되죠. 따라서 주어가 David opened. 자, 주어가 데이비드군요. 데이비드가 열었습니다. 그럼 열린 게 뭘까요? 바로 주어 자신일까요? 데이비드가 뭘 엽니까? 자기 마음을 열었다는 얘기인가요? 뭐 그런가 보군요. 아니죠. X입니다. 데이비드가 연 건 바로 데이비드 자신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겁니다. The door. 문을 열었군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래야 이게 옳은 문장이 되겠죠? 자, 이때 open이라고 하는 건 바로 타동사가 됩니다. 똑같은 open이지만 자동사와 타동사로 다 쓰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개념을 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타동사 문장 있지 않습니까? 보통 3형식인데요. 이런 걸 말입니다. 바로 수동태 문장으로도 바꿀 수가 있겠죠. 자, 중요한 개념 또 하나 들어갑니다. 타동사가 수동태가 되면은요, 자동사로 바뀝니다. 자, 중요한 개념인데요. 그게 무슨 말인가 지금부터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아래쪽을 보세요. 기본적으로 수동태라고 하는 건 비동사 플러스 PP 앞서 공부했었죠? 이 문장에서 데이비드가 문을 연 건데 그 문이 바로 주어가 되는 경우입니다. The door 자, 문이 뭐 하는 겁니까? 열림을 당한다는 개념이죠. 수동이니까. was opened. 자, 과거니까 was가 된 겁니다. was open 되겠죠. 기본적으로 문이 열림을 당했고 열림을 당한 건 바로 문 자신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건 옳은 문장입니다. 그리고 이건 바로 자동사 개념이라는 걸 아시겠습니까? 무엇과 똑같습니까? 이 개념과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자, 정리하면요.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는 바로 자동사와 같은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요. 이 문장 보시면은요. 문이 열림을 당했죠. 이 문장 속에서는요. 과연 누가 열었는가? 즉, 연다라는 동작의 주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주체를 밝혀주고 싶다면 이런 표현을 쓰면 된다고 했죠? By David. 됐습니까? 자,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바로 첫 번째 이 문장. 바로 자동사로 open이 쓰인 경우죠. 이것과 마지막 세 번째 문장. 똑같이 수동태가 자동사 개념이라면 원래 자동사 쓰는 것과 타동사로 바꿔서 이렇게 수동태로 바꿔 쓰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당연히 궁금하셔야 됩니다. 자, 차이점이 크질 않지만 존재합니다. 어떤 차이점인가 하면 먼저 첫 번째 문장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건요. 일단 전혀 누가 열었는가는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뭐만 알면 됩니까? 그렇죠.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바로 동작 자체, 여기에 관심, 즉 중점을 둔 것입니다. 문이 열렸어 이런 경우죠. 이를테면 어떤 가게에서 아침에 선착순 100명 사은품 주는 행사를 하면은요. 앞에서 새벽부터 기다리고 있다가 추워 이러고 있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야, 문 열렸다 가자 이럴 거 아닙니까? 그때 그 문을 누가 열었는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럴 때 the door opened 라고 말하시면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세 번째 이건 뭐냐면요. 엄밀히 말하면 이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opened라고 하는 게 과거 분사니까 우리말로 하면 뭐뭐 되어진, 즉 열려진이라고 했죠. 이미 열려진 상태고 was는 입니다의 과거니까 였습니다죠. 따라서 그 문은 열려져 있던 상태였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즉 뭐냐면 이건 동작이 이미 완료된 상태에 중점을 맞춘 문장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그 문은 열려져 있었어 라는 느낌이 좀 더 강합니다. 물론 뒤에 by David를 쓰면 말이죠. 요거를 강조해서 데이비드에 의해 열려진 상태였다라고 하는 경우인데요. 이렇게 쓰기보단 굳이 데이비드가 열었다는 걸 밝히려면 이렇게 쓰는 게 더 낫겠죠. 데이비드가 open the door 하면 되겠죠. 자, 이해되시길 바랍니다. 자, 간단히 정리하면 말이죠.
영어에 상당히 많은 동사들은 자동사와 타동사로 다 쓰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공부하실 때 사전을 보신 말입니다. 어떤 단어든 간에 자동사와 타동사 중에 위에 먼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즉 타동사 설명이 쭉 나오고 저 아래쪽에 조그맣게 자동사 몇몇 개가 보이면 그 동사는 기본적으로 타동사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반대의 경우도 물론 존재하겠죠. 일단 자동사와 타동사 중 어느 쪽으로 쓰임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일단 영어는 언어이기 때문에 언어의 융통성 기억나십니까? 따라서 문맥상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강의 마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